자, 대한민국 대표팀의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어제 이제 첫 경기를 저희가 치렀습니다. 팔레스타인전이었고, 이게 홈에서 했는데 사실 이겼어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우리가 홈에서 팔레스타인 상대로 승점 1점? 이거 아쉽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뭔가 매 경기 전승이라는 걸 어느 정도 생각하고 가야 그 안에서 뭐 비길 수도 있는 거고 한데 네. 시작 자체가 일단은 좀 비기고 시작해서 아쉽긴 하지만 또 경기에서 얘기해 볼 만한 거리는 충분히 있었다. 좋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빨간색이 이제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파란색은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저희가 이제 놓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팔레스타인은 저희가 뭐 경기 보신 분들은 다들 보셨겠지만 이제 4-4-2 진영 갖춰놓고 했고, 네,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시작 자체는 이제 거의 4-2-3-1에 가깝게 했죠. 뭐 대략적으로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경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포백을 온전하게 포백을 갖춰놓고 하는 팀들의 경기를 보게 되면은 풀백을 온전하게 풀백 높이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상대가 4-4-2로 수비를 한다고 하면은 상대의 1선이랑 2선 사이에 있는 이 높이의 양쪽 풀백을 다 위치시키는 팀들은 보면은 요새는 결국에는 풀백을 이렇게 둘 다 놓는 경우에는 안쪽으로 다 좁혀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터치라인의 양쪽에 위치시키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어제 시작 같은 경우는 전반에 이제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들 같은 경우는 정우영 선수 6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정도로 이제 황인범 선수가 나왔다 보니까 6-8 위치의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정우영 선수가 기본적으로 6번이라서 이제 투톱 이 1선의 인터벌에 껴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황인범 선수가 이제 1선이랑 4-4-2 같은 경우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쪽 공간을 허용을 하게 되니까 1선이랑 2선으로 봤을 때 이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 한쪽 윙, 그리고 한쪽 포워드 이렇게 봤을 때 이 삼각형 공간이 이제 양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황인범 선수가 8번으로 이제 좌우 이 공간에 이제 위치하는 형태로 좀 플레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중간에 그게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흐름상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미리 얘기가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은 중간에 뭐 약간 지시가 들어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형태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전반에 한 15분?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 정도 되는데 15분 정도 이후로는 이제 이재용 선수가 한 라인 밑으로 많이 빠져나오더라고요. 빠져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손흥민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설령 선수가 이제 위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조금 있어서, 사실상 이제 이런 식으로 기능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거의 우리가 아는 4-3-3에 이제 가깝게 경기를 하게 되고, 오른쪽 같은 경우도 이제 황문기 선수가 선발로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황문기 선수의 경우에도 평균적인 위치로 봤을 때, 특히 팀이 공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위치로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왜 오른쪽 터치라인 쪽에 가깝게 빠져 있고, 되려 황문기 선수가 이 안쪽 언더랩을 들어가는구나. 네, 그리고 언더랩을 가는 장면도 있었는데, 사실은 약간 포지션으로 그냥 봤을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포켓 혹은 이제 풀백이랑 센터백 사이 인터벌 정도에 이제 위치하게 돼서 거의 그냥 우리가 아는 이제 4-3-3에 가깝게 플레이하는 경우는 좀 더 시간이 길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지금처럼 뒤 후방의 수비 둘, 이제 중앙에 셋, 전방에 다섯, 2-3-5 정도 전용으로 이제 플레이를 한 거네요. 네, 결국엔 4-4-2는 4-2-4가 아니고 4-4-2의 경우에는 이 삼각형, 이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 1선이랑 2선. 근데 여기는 어쨌든 빌 수밖에 없잖아요. 4-4-2를 세웠을 때는. 네, 그리고 근데 이 공간을 이제 주로 활용했던 게 이제 누구였냐 관점에서 봤을 때 뭐 황인범이 한 번씩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유닛이죠. 네. 이강인, 황문기, 그 다음에 황인범 유닛이어서 이강인이 이 공간으로 내려오면 뭐 황문기가 측면이 있을 때도 있고, 이제 황인범이 한 라인 넘어갈 때도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봐야 되는 게 제가 합리적이라고 하는 게 이건 거죠. 이강인이 이 공간에 왼발잡이로 공을 잡게 되면은 제가 맨날 얘기하는 하프 스페이스 채널. 이 채널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반대발로 이 채널에 선수가 있게 되면 이점이 뭐냐면 최소 2명 이상이 공을 가진 선수에게 고정이 돼요. 그리고 특히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기술적인 퀄리티가 워낙 있기 때문에 공간이 비교적 좁아져도 공의 터치 숫자를 늘릴 수가 있어요. 터치 숫자를 늘린다는 얘기는 결국엔 더 많은 선수가 고정이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에 가장 크게 발생하는 공간은 어디요? 반대. 혹은 센터백이랑 이 인터벌로 빠져 들어가면은 여기서 나가는 거. 그래서 이 플레이가 실제로 이제 전반전에도 좀 있었죠. 네. 전반전에도 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쉬웠던 거는 뭐였냐면은
이 상황이 왔을 때 아까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오른쪽 유닛을 얘기를 해봤잖아요. 네네. 이강인, 뭐 황인범, 황문기 정도 얘기를 해봤고 물론 안에서 좀 유동적인 게 있긴 했지만 반대로 그러면은 왼쪽 유닛은 누구였냐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뭐 이제 거의 왼쪽은 조금 더 유동적이어서 이재성 선수 이제 내려올 때도 있었고 아니면 한 라인 넘어갈 때도 있었는데 조금 더 저는 중요했던 거는 왼쪽은 이제 설령우랑 이 손흥민 이 둘의 조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둘의 조합인데 뭐가 중요했냐면 결국에는 전반적인 공격 전개 자체도 제가 느꼈을 땐 특히 전반 같은 경우에 이제 오른쪽 방금 저희가 설명했던 이런 형태로 이제 무게중심 자체가 공 순환 자체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빠져나오는 게 제일 위협적인 형태였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이 2대2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인터벌로 누가 가고 그 다음에 이 인터벌로 가서 풀백과 센터백을 끌어들였을 때 그런 바깥쪽으로 누가 갈 것이냐. 네, 이게 그 지난번에 라리가로 하면은 미첼 감독이 개막전이었을 거예요. 개막전에 이제 전반전 끝나고 그 쿨링 브레이크 할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나왔는데 지로나도 이제 약간 이런 상황이 이제 발현이 되게끔 이제 세팅을 해놓고 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미첼 감독이 얘기했냐면은 첫 번째 업마크를 하는 선수가 아니고 두 번째 업마크를 하는 선수가 우리의 목표다. 첫 번째 업마크를 하는 애는 그러니까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수비를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믿긴 해 그냥. 네, 이 인터벌을 공격을 하게 되면은 결국엔 센터백 등 뒤니까 풀백이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고 경기장 절반으로 봤을 때 스트롱 사이드는 이제 오른쪽이잖아요. 그럼 결국엔 두 번째 업마크를 하는 선수는 1대0 상황인 거죠. 1대0에서 이제 공을 받게 되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 첫 번째 업마크를 하는 애한테 주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업마크를 하는 애한테 주는 거다. 미첼 감독이 이런 거를 쿨링 브레이크 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설령우와 손흥민이 이거를 타이밍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전반전에 이 상황이 딱 요대로 거의 왔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타이밍이 맞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설령우 선수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이미 이 안에 누구 하나는 가고 있어서 여기서 끌어들여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거 자체는 이렇게 되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로 한 선수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미끼 역할을 하는 선수가 있어야 이쪽이 조금 더 딸려 들어가고 그만큼 반대가 비어서 이제 공간이 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설령우 선수가 있고 제 기억으로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해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뭐 이 풀백 설령우 선수의 포지션을 가지고 이거 밸런스를 가져간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밸런스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공을 가지고 우리가 공격을 하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플레이는 뭐예요? 상대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게 우리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가장 좋은 플레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흔히 하는 편은 이제 공격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건데 공격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결국에는 상대 골대 쪽으로 움직인다는 걸 의미하고 만약에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갔던지 아니면 여기서 한 타이밍 먼저 가고 그리고 여기서 갔던지. 근데 이렇게 되면 방금 보시는 것처럼 백라인 자체가 내려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을 뺏긴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재차 경합을 해서 이제 따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전방에 단순 숫자 비교만 놓고 봤을 때도 우리 쪽이 좀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확률도 높고. 네. 결국에는 골을 넣게 되면은 공을 잃어버렸을 때 밸런스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요 상황 같은 경우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거의 이렇게 가깝게 배치가 돼 있었을 거고 손흥민이 한 타이밍 늦게 이제 안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1대1 경합이 돼버렸어요. 제 기억으로는 1대1 경합이 되면서 이제 공격이 한 턴 끝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거는 그 메리트 있는 상황을 그렇게 잘 살린 공격 전개는 아니었네요. 네. 그럼 어제 이제 좀 정상적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하는 포인트는 혹시 있나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팔레스타인이 우리보다 전력이 열세라고 하지만 근데 경기 이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은 팔레스타인은 기본적으로 하이 프레싱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미들 블록부터 거의 수비를 했잖아요. 완전히 거의 뭐 내려서 이제 앉아 있으니까. 미들 혹은 미들에서 시작해서 로우 블록으로 이제 경기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근데 그러려면은 그렇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좁아졌다는 얘기가 되니까 쓸 수 있는 공간이 좁아졌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디테일이 결국엔 차이를 갈라요. 근데 그 디테일에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던 게 이제 방금 제가 얘기를 드린 부분. 요거 같은 경우에 뭐 여기 있나 별 차이 아니야? 아니요. 근데 요거 1, 2m 차이로 그리고 그 움직임을 1초, 2초 빠르게 하냐 늦게 하냐에 의해서 여기 이게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2대1이 걸리고 2대1에서 결국엔 최종적으로 1대0이 되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1대1로 경합을 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디테일이 조금 아쉬웠고
이제 경기 중에 이제 제가 봤던 거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설영훈 선수 쪽,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도 그렇고 이제 설영훈 관련인데 이게 타이밍 자체를 높이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상대 3선 있고 2선 있고 1선 4사이니까 있으니까 설영훈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대 2선보다 높게 있어야 되는 타이밍이랑 상대 2선을 넘어가야 되는 타이밍 같은 경우가 좀 잘 안 잡히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감독 코치진에서 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잡아줬어야 되는 네. 포인트들일 테고. 네, 이거는 왜냐면은 기술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건 전술적인 거예요. 그쵸. 제가 맨날 얘기하는 온전하게 판단이에요. 판단. 시각적으로 상황을 보는 거죠. 공이 저기 있고 우리 팀이 여기 있고 이렇게 상황이 돼 있으니까 내가 지금 타이밍에는 높이를 하나 더 높게 가져가야겠다. 혹은 이러니까 지금 내가 높이를 낮게 유지를 해야겠다. 뭐 바디 포지션 이런 식으로 열려 있으면은 시각적인 이 11대 11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결정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중에 조금 여러 차례 나왔던 걸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전반전에 나왔던 아마 역습 찬스였을 거예요. 역습 찬스였는데 이제 아마 팔레스타인이 이제 풀백 왼쪽 풀백이 정돈이 안 돼 있었고 이제 뭐 상황으로 보자면 이제 설영훈 선수가 아마 드리블해서 전진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특히 설영훈 선수 같은 경우 오른발잡이잖아요. 네. 오른발잡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습 상황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여기 지금 요 상황에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적 우위, 그리고 선수의 캐릭터를 봤을 때도 가져가는 게 자연스러운 건 뭐냐면 이제 이 왼쪽 측면에서 2대1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손흥민 선수였을 거고 이게 공을 가진 게 설영훈 선수였을 거예요. 왼쪽 풀백, 방금 말씀드렸던 왼쪽 이제 2명 유닛이니까. 근데 이때 같은 경우 결국에 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하면서도 효과적인 플레이는 뭐냐면 오른발잡이니까 기본적으로 앞으로 전진을 하면은 수비들이 기본적으로 몸 방향이나 드리블하는 방향 때문에 그걸 그러니까 막 판단을 해서 제가 오른발로 플레이를 하니까 오른발로 드리블을 하니까 지금 이쪽을 더 틀어 막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본능적으로 오른발을 드리블하면 그게 몸 방향 때문에 당연히 이쪽을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뭐 이제 만약에 뭐 다이렉트로 때렸을 때 이제 네. 파포를 노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왼쪽 풀백이 완전히 드롭백을 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제 오는 상황이 있고 아마 여기가 요 정도 걸려 있었을 겁니다. 걸려 있는데, 근데 그거를 되려 이제 역으로 이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역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드리블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얘한테 하는 거예요. 얘한테. 상대 풀백한테. 네, 얘한테 드리블을 하면은 얘가 어느 순간 나한테 고정이 되면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른발이니까 꺾어서 주면, 그리고 공을 받고 있는 게 누구예요? 여기서 받는 손흥민. 게 손흥민인 거죠. 컨트롤 앞으로 그냥 터치 받는 순간 몸 열고 있다가 땅 하면은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발을 붙이고 수비를 못하게 해야 돼요. 백라인은. 그럼 보면은 공이 나보다 더 높은 지점으로 갔기 때문에 백라인은 어떻게 해요? 뒤를 이쪽으로, 돌아서 네. 물러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때 이제 만약에 뭐 주민규 선수가 있었을 때 주민규 선수가 수비 등 뒤에 있다가 가까운 포스트 쪽으로 나오면은 그럼 그때 뭐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 컷백이 열리는 거죠. 컷백 옵션이 열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판단을 더 늦춰야 돼요. 그 스페인어로 이제 템포리사시온이라 그래서 타이밍을 조절하다 뭐 이 정도 되거든요. 표현 자체는. 근데 그게 이제 수비적으로 타이밍을 조절하는 거랑 공을 가졌을 때 공격적으로 타이밍을 조절한다 개념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네. 수비 타이밍 조절하는 거 옛날에 그 있죠. 반다이 그 역습 당해가지고 시소코랑 손흥민 둘이 네. 달려오는데 네. 그 이렇게 각 막고 네. 손흥민 이렇게 막아주면 시소코 왼발 네. 이렇게 유도하고 네. 그거 말하는 거죠? 네, 그건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그 템포리사시온에서 수비적인 부분이에요. 참는다고 저는 보통 한국어로 그냥 표현하거든요. 참으라고. 너가 뭔가를 하기로 결정하는 시점을 참으라고. 더 늦추라고. 그리고 이제 수비 그 반다이크 시점은 이제 페널티 박스 라인인 거죠. 뭐 물론 뭐 선수 특성에 따라 슈팅을 좀 더 일찍 할 수 있는 선수는 조금 더 앞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수비 입장에서 제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참는 거라면 이거는 공격 입장에서 공을 가졌을 때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네. 그 참는 거는 그거네요. 그러니까 네. 공을 몰고 갔을 때 얘가 네. 고정이 될 네. 때까지의 네. 그 시간을 네. 패스를 주고 싶어도 슈팅을 네. 때리고 싶어도 참고 고정이 됐다고 느낀 순간에 이제 그 다음 네. 행동을 이제 가져가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얘가 무슨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상대 쪽에서 네. 리액션을 해라. 그래서 수비할 때도 그러니까 네. 먼저 발르치 마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야, 너 결국엔 이거죠. 야, 움직여, 안 움직여, 나 안 움직여, 나 안 움직여, 나 안 움직여. 근데 결국엔 공을 가지면은 박스 근처로 갔을 경우에는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박스 근처까지 갔을 때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수비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리액션이네 그럼? 아니죠. 근데 얘가 리액션 하기를 기다렸다가 리액션 하는 거니까 능동이냐 수동이냐로 봤을 때는 저는 능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상황도 한 번 있었거든요. 한쪽 측면에서 이제 풀백이 공 잡았을 때 혹은 윙이 잡았을 때 뭐 시티 같은 거 이제 더블라이너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네. 이게 설령호 선수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가 여기 있었는데 물론 여기서는 이제 개선점은 크게 두 개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여기서도 참는데 여기서는 이제 참는 게 약간 2대2 상황에서 참는 거라서 그쵸.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언마크를 했어요. 이 풀백의 등 뒤로 대각선으로 언마크를 했단 말이죠. 언마크를 하면은 이 상황은 예를 들어서 센터백이 이제 정보가 여기서 시각적으로 있으니까 그쵸. 센터백이 이미 커버링을 많이 와 있는 상황이면은 빠져도 무조건 어떻게 하겠어요? 붙죠. 예, 무조건 붙여서 따라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오른발 잡이면 한 타이밍 더 참았다가 얘 앞으로 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 반대쪽으로 안으로 가는 거죠. 안으로 가는 거죠. 안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얘기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은 공을 받는 선수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하는 게 조금 더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분명하다는 게 뭐냐면 센터백이 나한테 와 있어요. 근데 나는 어쨌든 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차피 센터백이 나한테 커버링이 와 있는데 2대2 상황인데 2대1이 아니고 그럼 내가 그래도 2대1 상황에 가깝게 상황을 만들려면은 할 수 있는 게 뭐냐인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 보게 되면 이제 다비드 실바 같은 경우 엄청 잘했거든요. 다비드 실바는 뭘 잘했냐면 여기서 직선으로 가면은 보세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지역 방어 범위로 봤을 때 공을 가진 풀백은 이제 상대 풀백의 지역 방어 범위에 있고 나도 센터백의 지역 방어 범위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직선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거대로 거의 2대2에서 공을 받게 되고 공을 받았을 때 나한테 주어지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많이 없죠. 네, 거의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이 안에서도 그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은 형태로 봤을 때는 거의 약간 U자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와서 얘 지역 방어 범위로 와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와서 그러니까 형태가 이제 U자에 가깝게 되거든요. U자에 와서 가깝게 되면은 얘 지역 방어 범위로 순간적으로 들어오니까 여기서 공을 받게 되면 당연히 얘가 오겠죠. 근데 오더라도 특히 이제 오른발잡이의 경우에는 이제 벤제마 같은 경우 이걸 굉장히 잘했거든요. 벤제마가 항상 왼쪽으로 빠졌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받으면은 오른발잡이면은 공이 넘어왔을 때 이렇게 받으면은 얘를 직면할 수 있어요. 얘를 대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등 지고 받는 거죠? 그냥 그러면. 등 지고 받게 돼요. 그리고 밀려나는 형태가 돼버려요. 물론 여기서도 이제 왔을 때 더블팀이 와서 고정이 되면은 기술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으면 더블팀이 왔을 때 고정이 되니까 오른발이면 이 사이로 빠져서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확률적으로 그게 적단 말이죠. 옵션이 좀 줄어든다라는 느낌이니까. 네, 벤제마가 잘했던 건 결국에는 다비드 실바도 그렇고 여기서 U자로 와서 2대1로 받고 앞을 보고 왔을 때 이 정도가 됐을 때 가면은 땅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좋은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괜찮았던 부분은 이게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지를 봐야 될 거고 반면에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경우에는 개선이 되는지 개선이 하루아침에 막 확 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방금 같은 상황이 경기 중에 뭐 10번 나왔어요. 근데 10번 나왔는데 그 다음번에 보니까 한 뭐 6, 7번 줄었네? 그 다음에 보니까 뭐 한 3, 4번 줄었네? 2번, 3번 줄었네? 나중에는 거의 안 나온 애가 되면은 이거는 그래도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가고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개선점을 잡고 있구나. 네, 그리고 그거를 코칭 스태프를 포함한 선수단에서 인지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어제 경기는 뭐 결과적으로 우리가 또 0대0으로 이제 승점 1점에 만족을 해야 됐기 때문에 홈 경기였지만 상당히 좀 아쉬운 결과를 낳게 됐고 뭐 장코치님이 지금 경기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점을 확실하게 좀 잡고 이제 5만으로 우리 넘어가거든요. 5만 경기에서는 좀 승점 3점을 기대하는 그리고 꼭 승점 3점을 따오는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